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임금 지급에 대한 아주 특이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이 부관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관이 과연 조건인지 기한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지자체가 있었고요. 이 지자체가 아마 강북구였는데요. 이 강북구가 이제 강북문화원에게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인건비를 포함했는데 보조금을 교부를 중단을 했어요. 2015년도에. 이게 왜 중단했냐면 K문화원 대표자를 선정할 때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하면서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고, 자, 그러자 이제 K문화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근로자 갑을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임금을 350을 주는 구조인데, 일단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250만 원은 지금 보조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북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교부를 안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요. 자, 그러자 실제로 이 250만 원은 지급된 적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로자 갑이 근로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벌어진 거죠. 이제 이거는 뭐 해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임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즉 강북문화 입장에서는 250만 원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야지만 지급하는 구조인데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이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일종의 이 부관을 조건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자, 근로자 갑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불확정 기한부로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급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부관을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임금 지급 약정에 붙은 이 부관이 뭘까 이거죠. 이 성격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해석의 방법도 하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관을 붙여놨는데 이 부관이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문제. 만약에 부관이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임금 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나머지 부관을 제외한, 즉 250만 원은 부관을 붙였잖아요. 250만 원은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것인지, 부관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부관이 정지 조건이냐 아니면 불확정 기한인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요,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면은 이건 조건이겠죠. 자, 하지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게 확정된다. 이거는 기한이겠지만, 또 반대로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이 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는 이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정지 조건인 것인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인 것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이미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단순하게 변제기를 유예한 거예요. 그 250만 원은 변제기를 유예한 거죠. 따라서 이것들은 기한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이것들을 일종의 불확정 기한으로 보게 되고, 이게 이 사실이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 기한은 도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긴 거죠. 이견이 생기게 되면 모든 법률행위 해석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된다, 그때는 법률행위의 내용, 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이걸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계약의 해석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 지급의 약정에 붙은 부관이
지금 불확정 기한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 불확정 기한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위반될까요? 위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기간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전액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걸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무효가 될 건데 그 15조 1항은 그 부관이 무효가 돼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되게 되면 1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요, 부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이 부관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사안을 적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해석은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겠죠. 자, 왜냐하면 이게 갑한테 보조금을 안 받으면은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계약을 갑이 했을 거냐? 이렇게 갑이 해석했다고 볼 만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K 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K 문화원의 성의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K구가 K문화원한테 이 문제를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K문화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보조금을 어쨌든 안 주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의 재정상이 좋지가 않다, 이런 사정만으로서는 갑의 의사나 K문화원 의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이 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근로계약 의사표시를 해석을 해보니까 조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게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은 때도 약정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타당한 결론이죠. 뭐 갑이 100만 원 받으려고 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을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관을 정한 게 이 불확정 기한인 거죠. 그럼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이게 보조금을 수령해야지만 지급합니다라고 정한 불확정 기한은 근로기준법 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합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전액을 직접 매월 정기일 날짜에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부관은 무효가 돼요. 이 불확정 기한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자,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서 나머지 임금 약정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즉 250만 원의 지급 약정은 효력이 있고 단지 부관에 붙인 것, 이것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다양한 어떤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면서 불확정 기한만 무효가 되고 250만 원의 임금 지급 약정은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다. 이것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상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보통 부관의 성격이 불확정 기한인 거냐 아니면 이게 정지 조건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리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이 내용을 조건으로 보지 않고 불확정 기한으로 이해를 했다. 자, 그런데 이 불확정 기한을 정한 부관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부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임금 지급 약정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될 그런 판례이긴 합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